60세 이상이라면 주목하세요. 다리 붓기와 관절 통증을 줄이고 유연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콜라겐 풍부 식품 8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혹시 요즘 들어 다리가 자주 붓거나 관절이 뻣뻣하고 이유 없이 저릿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는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필수 구성 요소인 콜라겐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탄탄하게 유지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며 다리 근육에 힘을 실어주는 핵심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콜라겐 생성량은 젊었을 때보다 약 70%나 줄어듭니다.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들 중 일부는 이러한 콜라겐 부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간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여러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 완전히 자연 그대로의 식품이 8가지나 있으며 그중 일부는 콜라겐 수치를 140%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식품들은 단기간 내에 붓기를 줄이고 근력을 회복하며 몸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중 한 가지 식품은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피하고 있었던 재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식품이야말로 무너진 다리 건강과 관절 유연성을 가장 빠르게 되살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다리나 관절에서 어떤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혹시 지금 콜라겐을 보충하기 위해 드시고 계신 음식이 있으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모든 댓글은 빠짐없이 읽고 있으며 개별적인 조언도 드리고 있습니다. 8번째 달걀 노른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달걀 노른자는 혈관을 막고 심장 건강에 해롭다는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때문에 일부러 노른자를 제거하고 먹는 습관을 들이셨죠.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그 통념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노른자는 사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콜라겐 생성 영양소의 보고로 밝혀졌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글라이신과 프롤린이라는 2가지 아미노산에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직접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글라이신은 콜라겐 섬유의 삼중나선 구조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으로 이 구조는 피부와 인대 힘줄을 지탱하는 뼈대 역할을 합니다. 글라이신이 부족해지면 콜라겐 생성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그로 인해 피부가 처지고 관절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성분인 프롤린은 콜라겐을 안정화시키는 데 쓰이며 특히 하이드록시프롤린이라는 결합 조직을 강화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합니다. 서울보건노화 영양학회에서 발표된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주 4회 이상 달걀 전체를 섭취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노른자를 피한 그룹에 비해 혈중 콜라겐 펩타이드 수치가 평균 24% 더 높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연구 참가자들은 아침에 관절이 뻣뻣한 증상이 줄어들고 종아리 부종도 6주 이내에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최대한의 효과를 얻으려면 달걀은 삶아서 반숙으로 드시거나 술안처럼 살짝 익혀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아미노산의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콜레스테롤 산화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크램블이나 오믈렛도 효과가 있지만 너무 높은 온도로 익히면 글라이신의 활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달걀을 시금치나 토마토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콜라겐 생성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비타민C가 프롤린을 하이드록시프롤린으로 전환하는 효소작용에 반드시 필요한 조효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식사로 달걀 2개와 채소를 곁들이면 다리의 저림 증상이 줄고 하루의 활력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달걀 노른자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나이든 몸에 필요한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7번째는 파파야입니다. 달콤하고 촉촉한 과육 덕분에 아침 과일로 인기가 높지만 이 파파야 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강력한 콜라겐, 회복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파파야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파파인이라는 천연 효소 덕분인데 이 성분은 단단한 단백질 결합을 풀어주고 아미노산을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콜라겐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파파인이 꼭 필요합니다. 파파인은 일종의 생물학적 조력자처럼 작용하여 피부와 관절, 다리의 조직 회복을 빠르게 돕습니다. 2023년 고련경향학회에서 발표된 국내 이중맹검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참가자들이 생파파야를 하루 한 번씩 12주간 꾸준히 섭취했을 때 피부 탄력이 평균 33% 증가하고 주름이 21% 줄어들었으며 종아리의 불편함이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파야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생으로 익은 상태에서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음식물이 위에 없는 상태에서 섭취해야 파파인의 효소작용이 방해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얇게 썰어서 그대로 드셔도 좋고 라임즙을 약간 넣어 스무디로 만들어도 콜라겐 활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통조림이나 익힌 파파야는 파파인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비타민C 역시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파파야를 으깨서 얼굴이나 목 피부에 직접 바르기도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몸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꾸준히 섭취할 경우 파파야는 콜라겐 대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줄 뿐 아니라 다리 혈류를 개선하고 피부와 근육의 건강을 눈에 띄게 향상시켜줍니다. 거울 속 피부와 하루 종일 느껴지는 다리의 가벼움이 바로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6번째는 닭껍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지다고 생각해 무심코 벗겨내고 버리는 부분이죠. 실제로 습관처럼 닭껍질을 떼어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닭껍질 안에는 노화된 몸에 꼭 필요한 희귀하면서도 강력한 회복 성분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인체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제1형 콜라겐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천연식품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제1형 콜라겐은 피부에 탄력을 주고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콜라겐은 60세 이후부터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가 얇아지고 다리가 붓거나 근육이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2022년 고령임상중재학회에서 발표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 3회 닭껍질을 포함한 요리를 식단에 넣었을 때 12주 후 제1형 콜라겐 밀도가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무릎 꺾임 현상이 줄고 보행 시 균형감이 좋아졌으며 발목 부종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닭껍질 속에 들어있는 콜라겐 섬유 엘라스틴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는 성분이 조직 내부에 수분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수분 유지와 조직 복구에 매우 중요하며 다리 저림이나 관절 뻣뻣함, 통증을 느끼는 분들에게 특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닭껍질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조리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높은 온도의 튀김은 콜라겐을 파괴하고 관절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오븐의 중곤으로 천천히 구워내거나 약불에 로스팅하는 방식이 콜라겐을 보호하면서
닭껍질 고유의 젤라틴 성분을 살리는 데 가장 좋습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닭껍질이 붙은 부위를 활용해 직접 국물을 우려내는 것입니다. 닭 육수를 집에서 정성껏 끓이면 콜라겐이 자연스럽게 국물에 스며들어 관절과 피부 건강을 속부터 회복시켜주는 보양 음료가 됩니다. 이렇게 끓인 육수는 얼려두었다가 찌개나 죽밥에 넣어 드시면 일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콜라겐을 보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잘만 활용하면 매일의 식사가 건강을 되돌리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정어리입니다. 작고 기름진 생선으로 대부분 통조림 속에 숨어 있어 그 가치를 간과하기 쉽지만 사실 정어리는 콜라겐을 자연스럽게 보충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그 맛이나 생선 특유의 향 때문에 외면받기 쉽지만 정어리를 통째로 먹는 습관은 건강 회복에 큰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껍질뼈 연결 조직까지 전부 섭취해야 하는 이 생선은 제1형과 제3형 콜라겐이 모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3형 콜라겐은 혈관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다리와 발끝까지 실어 나르는 섬세한 혈관들이 이 콜라겐 덕분에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제3형 콜라겐이 줄어들게 되면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그 결과 다리 부종저림, 날카로운 찌릿함 같은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2021년 유럽 임산 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참가자들이 정어리를 주 3회 섭취했을 때 10주 후 말초순환이 19% 향상되고 발목 부종이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효과는 혈중 콜라겐 수치 상승과 탄력 섬유 증가와 직결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선 정어리를 껍질과 뼈째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콜라겐이 그 부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통곡물 토스트 위에 올리거나 신선한 채소 샐러드에 레몬즙을 뿌려 함께 먹는 것도 좋고, 토마토 소스를 곁들인 파스타에 넣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혹시 특유의 생선 냄새가 거슬린다면 조리 전 레몬즙에 잠시 담가두면 향이 중화되며 풍미도 좋아집니다. 정어리를 고를 때는 식물성 기름이 아닌 올리브유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는 콜라겐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반면 콩기름이나 해바라기유에 담긴 제품은 산화가 빨라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어리를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키면 콜라겐을 보충할 뿐 아니라 신경계 영양도 함께 지원하게 되어 밤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다리쥐나 저릿한 증상까지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번째는 뼈속 골수입니다. 예전에는 귀한 보양식으로 여겨졌던 이 골수는 최근 들어 부종이나 기력 저하 피부, 얇아짐 등으로 고민하는 중장년층에게 다시 주목받고 있는 영양의 보고입니다. 골수는 소나 양 같은 대형 동물의 큰 뼛속에 들어있는 끈적하고 부드러운 조직으로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콜라겐, 전구 물질이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골수가 특별한 이유는 제1형과 제2형 콜라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절 사이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윤활제 역할을 하는 히알루론산까지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성분은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관절, 건조해지는 피부 힘, 떨어진 다리 기능을 동시에 회복시키는데 꼭 필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2019년 대한류 마티스임 상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관절 통증과 가벼운 다리 부종을 겪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 4회 뼈국을 섭취했을 때 8주 만에 관절 유연성이 36% 향상되고 국소 부종은 40%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효과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는 특별한 물질 덕분인데, 이 성분은 결합조직 속 수분을 단단히 붙잡아주어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고 관절 사이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골수를 제대로 먹으려면 조리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골수는 콜라겐이 섬세하기 때문에 센 불에서 급하게 익히면 오히려 영양 손실이 생깁니다. 뼈를 천천히 구워내야 안쪽의 젤라틴질을 손상 없이 꺼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운 골수는 신선한 사워도우 빵 위에 펴 발라 먹거나 죽이나 밥에 섞어 부드러운 질감으로 즐길 수 있고, 국이나 찌개에 녹여 넣으면 입안 가득 고소한 맛과 함께 치유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사과 식초를 약간 넣은 물에 소뼈나 닭뼈를 넣고 12시간에서 최대 24시간까지 천천히 끓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우려낸 뼈국은 콜라겐과 미네랄 관절 보호 성분이 고루 녹아든 진한 보양음료가 됩니다. 매일 반 컵씩 따뜻하게 마시는 것만으로도 움직임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피부도 다시 생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골수에는 체내 줄기세포 활동을 자극하는 성분까지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영양 보충을 넘어 세포 단위에서 회복작용을 촉진시킨다는 점입니다. 시중에 어떤 보조제도 따라올 수 없는 깊은 회복이 골수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젤라틴입니다. 대부분 젤라틴이라고 하면 달콤한 디저트나 과일 젤리를 떠올리기 쉽지만 설탕과 색소가 들어가지 않은 순수 젤라틴은 오늘날 가장 뛰어난 천연 콜라겐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젤라틴은 동물의 결합 조직에서 추출한 콜라겐을 가열하게 만든 형태로 체내 콜라겐의 약 70%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아미노산인 글라이신, 프롤린, 하이드록시 프롤린을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젤라틴이 특히 중장년층에게 효과적인 이유는 바로 흡수력에 있습니다. 이미 한번 열처리된 형태라 콜라겐 사슬이 짧은 펩타이드 단위로 분해되어 있어 위산이 적은 어르신들도 소화하고 흡수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실제로 2020년 대한영양임상저널에서 발표된 실험에서는 60세 이상 참가자들이 하루 10g의 젤라틴을 식단에 추가했을 때 단 8주 만에 피부 수분량이 45% 증가하고 관절의 뻣뻣함이 22% 줄었으며 종아리 근육의 탄력이 38%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액 내 콜라겐 펩타이드 수치가 함께 상승한 것을 보면 단순한 보습이 아니라 실제 콜라겐 합성이 촉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보행 속도도 빨라졌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콜라겐이 단지 피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관절 전체에 걸쳐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풀을 먹고 자란 소나 건강하게 사육된 돼지에서 추출한 무향무색 젤라틴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녹여 간단한 건강 음료로 마시거나 차나 커피에 섞어 드셔도 되고, 신선한 베리류와 꿀을 넣어 집에서 천연 과일 젤리를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면 마트에서 판매하는 시판 젤리는 인공 색소나 감미료가 들어있어 오히려 콜라겐 대사를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와 관절 근육에 서서히 탄력과 힘을 되찾고 싶다면 매일 젤라틴 한 컵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오랫동안 간과되어 온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차곡차곡 쌓이는 변화는 결국 몸 전체를 다시 부드럽게 움직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입니다. 예로부터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식재료였습니다. 어떤 분은 냄새 때문에 멀리하고, 또 어떤 분은 오랫동안 몸에 해롭다고 들어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특히 60대 이상 세대에서는 옛날 의사나 방송에서 간은 콜레스테롤이 높아 피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 때문에 지금도 간을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지금 바뀌어야 합니다. 간, 특히 목초를 먹고 자란 소나 닭의 간은 나이든 몸에 꼭 필요한 콜라겐, 활성 영양소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자연식품입니다. 간이 특별한 이유는 콜라겐 합성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4가지 영양소, 즉
비타민 A, 구리아연, 그리고 글라이신이 아주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네 가지는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도 몸속에서 콜라겐을 실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조력자들입니다. 피부가 축 처지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다리에 정맥류가 생기고 혈관이 약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단백질 부족이 아니라 이 네 가지 보조 영양소가 함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한국노화영양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연구진은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혈액 속 콜라겐 활동 지표를 비교 분석했는데 주 1회 이상 간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콜라겐 활성 수치가 무려 143%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간 섭취 그룹에서는 무릎과 발목 주변에 부기, 피부 처짐, 정맥 돌출 현상이 눈에 띄게 낮았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간이 노화로 인한 조직 손상을 되돌리는데 가장 완전한 식품 중 하나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을 매일 한 접시씩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간을 즐기지 못하는 분들도 천천히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익힌 간을 아주 소량만 국이나 찌개에 섞거나 다진 고기에 함께 넣어 조리하면 맛이나 향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는 간을 부드럽게 갈아 만든 간 파테를 통밀빵에 얇게 펴 바르고 그 위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향도 부드러워지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단 30-60g 정도만 섭취해도 몸에서는 콜라겐 회복 반응이 시작되며 특히 과일이나 채소에서 나오는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간을 꾸준히 섭취한 분들 중에서는 불과 몇 주 만에 피부가 더 탱탱해지고 다리에 힘이 생기며 무릎이나 발목의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한 입이 몸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듣던 이야기만 믿고 간을 멀리했다면 이제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진짜 회복은 우리가 가장 오해했던 음식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콜라겐이 풍부하게 담긴 뼈 국물입니다. 이 목록의 맨 위에 올라온 이유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뼈 국물은 옛 조상들이 몸이 허할 때마다 찾던 대표적인 보양식이었지만 이제는 현대 과학도 그 효능을 본격적으로 인정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대로 우려낸 뼈 국물은 현재까지 발견된 식품 중에서 가장 흡수율 높은 고농축 콜라겐 공급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뼈 국물이 단순한 콜라겐 음식이 아니라 최고의 음식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콜라겐 그 자체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국물 속에는 제1형, 제2형, 제3형 콜라겐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젤라틴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히알루론산까지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이 모든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서 전신의 결합 조직을 형성하고 수분을 채우고 손상된 조직을 복원하며 관절 움직임까지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2021년 고령건강영양학회 지에 발표된 대규모 임상시험에서는 60세 이상 참가자 110명이 하루 250ml의 뼈국물을 섭취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단 8주 만에 피부 탄력이 52% 향상되고 다리 통증과 쥐내림이 34% 감소했으며 신체 활동량은 48% 증가했습니다. 무릎과 고관절의 연골 두께가 MRI 영상으로 확인될 정도로 회복되었고 혈액 검사에서는 콜라겐 재생을 의미하는 하이드록시프롤린과 글리코사미노 글리칸 수치가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결과는 이 뼈국물 섭취에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함께한 참가자들이 균형 감각이 뚜렷이 좋아졌고 발 저림 증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즉, 뼈국물은 단순히 구조적인 회복을 넘어서 신경 기능과 혈액순환까지
동시에 개선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안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음식인 셈입니다. 진짜 콜라겐이 풍부한 뼈 국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도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방목한 소의 뼈나 뼈와 관절이 붙은 닭의 뼈를 사용하고 여기에 약간의 사과 식초를 넣어 18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아주 약한 불로 천천히 우려냅니다. 이 산성 환경이 콜라겐과 미네랄 그리고 치유 성분들을 뼛속 깊이에서 꺼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 우려낸 국물은 냉장고에 넣었을 때 젤리처럼 굳어지는데 그것이 고농축 콜라겐이 제대로 추출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하게 한 컵 마시거나 된장국이나 미역국 같은 일상 국물에 활용해도 좋습니다. 매일 식사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중에 파는 첨가물이든 인스턴트 뼈국은 피하고 너무 센 불에 오래 끓이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콜라겐을 구성하는 섬세한 아미노산들이 쉽게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다리에 힘이 없고 자주 저리거나 붓는 느낌이 드신다면 몸이 오랫동안 콜라겐을 갈구하고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 소개한 8가지 식품은 단지 건강에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여러분 몸의 회복을 이끄는 첫 번째 방어선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음식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회복은 한 그릇의 뼈 국물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차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8가지 콜라겐 식품들 중에서 혹시 이미 드셔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드시고 나서 어떤 변화가 느껴지셨는지 꼭 나눠주세요. 다리 붓기가 줄었다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덜 뻣뻣해졌다든지, 아니면 피부가 조금 탱탱해졌다는 느낌이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겐 커다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만의 특별한 섭취 방법이 있다면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파파야를 어떤 방식으로 드시면 소화가 잘 되는지, 혹은 뼈 국물을 끓일 때 어떤 재료를 추가하니 더 맛있었는지 등 그런 소소한 팁이 누군가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경험이 쌓여 만들어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 실천 가능한 팁, 그리고 공감 가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외롭지 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이야기는 댓글로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고 직접 답글을 달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길 바라며 오늘도 편안하고 기운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